파리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한국인으로 해결하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어. 여기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홍보팀 회의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모두가 흥분을 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모이지 않아 다들 굉장히 화가 난 얼굴인데요. 자꾸 한국이 거론되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파리올림픽인데 자꾸 한국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마리 디부아입니다. 처음 조직의 일을 맡을 때만 해도 정말 영광이고 기쁘다고 생각했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파리로 쏠린 지금 솔직히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절로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요. 사실 조직위원회 분위기 전체가 다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구린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파리를 와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게 올림픽을 앞둔 나라가 맞나 싶거든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인상부터 찌푸리는 걸 볼 수 있죠.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올림픽은 그저 사치로 여겨지고 있어요. 반대 의견이 워낙 많긴 했지만 얼마 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68%가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 올림픽은 사치라고 응답했거든요. 이 결과를 보고 저희 팀 전체가 멘붕에 빠졌죠. 언론에서는 연일 올림픽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10조 원 넘는 비용 과연 합당한가? 올림픽 때문에 서민 주거지가 사라진다 같은 헤드라인이 매일 신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위원회 내부 분위기도 최악이에요.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빈번하죠. 제가 맡은 홍보팀은 특히 압박이 심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압박을 심하게 받는데 아니 제가 올림픽을 유치해온 것도 아니고 애당초 반대 의견이 많았던 올림픽을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어제는 조직위원장님께 호출을 받았어요. 말이 지금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해. 뭔가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대로 가다간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모든 걸 그만두고 여행이나 가고 싶은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개막이 코앞이라 뭘 어찌할 수는 없고 다들 홍보를 제대로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라고 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죠.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다음날 아침 긴급회의에서 제 생각을 꺼냈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전 세계적인 관심이에요. 그러니 K-팝 스타를 성화봉송 주자로 초청하는 건 어떨까요? 특히 BTS의 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군에서 제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폭풍이 몰아쳤죠. 말도 안 돼. 이건 프랑스 올림픽이라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지금 말한 날짜가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건 알고 말하는 거지, 말이.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거라고. 모두가 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BTS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에요. 그들의 팬들은 열정적이고 이는 곧 우리 올림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거예요. 게다가 이건 문화교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 말에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고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찬성 측은 BTS의 팬덤을 활용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반대 측은 프랑스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했죠. 우리는 프랑스 올림픽을 준비하는 거야, 한국 올림픽이 아니라고. 문화부 담당자인 줄리앙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그의 말이 틀리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에 와선 뭐라도 해보는 게 필요하니까요. 좋아, 말이 그럼 내가 직접 분위기를 알아봐. 언론사 관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들어보고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주요 언론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K-팝 스타를 성화봉송 주자로 세운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크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BTS만 주목받으면 이게 서울올림픽인지 파리올림픽인지 분간이 안 갈 텐데요. 거의 모든 언론사가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좌절감에 빠져 사무실로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줄리앙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K-팝 스타를 세우면 여론이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파리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지겠죠. 그들은 전 세계에 팬이 있고 그들이 하는 일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는 팬들이 있잖아요.
그럼 시도해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꼭 프랑스인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한국 쪽과 연결해서 말이라도 해봐요. 후원사인 삼성을 통해야 할 텐데 우리가 추진해도 그쪽이 거절하면 별 수 없잖아. 한번 한국과 연결해보고 논의해보죠. 파리올림픽 관련 설문조사를 하면 할 때마다 부정적인 여론이 커져서 아주 골치가 아프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BTS의 소속사에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을 취했죠. 안녕하세요.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팀인 마리 디부아라고 합니다. BTS 진씨의 성화봉송 참여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처음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어서 제가 이번 성화봉송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한가득 보냈고 조마조마하며 한국 쪽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과는 성화봉송 주자를 수락한다는 메시지였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는 이번 참여가 단순한 홍보가 아닌 진정한 문화교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며 양국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해요. 함께 전달받은 메시지에 힘이 절로 나는 듯 했습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어요. 말이 당신 미쳤어? 루브르 구간의 첫 주자를 외국 가수에게 맡긴다고? 프랑스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 거야? 말이 생각해봐. 다른 성화봉송 주자는 모두 프랑스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라고. 축구선수 티에리 앙리, 올림픽 챔피언 엔조 루포르, 파리 오페라 스타 댄서 도로시 길베르 등 프랑스에서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각 분야의 스타들만 뽑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최대 국경일에 우리나라의 랜드마크에서 성화봉송을 하는 첫 주자를 외국 아이돌을 불러와 세우자는 거야? 동료의 날카로운 지적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우리의 자존심은 오히려 더 빛날 거예요. 세계적 스타가 프랑스의 상징 앞에서 성화를 들 때 그 장면 자체가 프랑스 문화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긴 토론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언론에 이 소식이 새어나가자마자 온갖 비판이 쏟아졌어요. 파리올림픽 K-팝에 넘어가다. 루브르가 BTS의 뮤직비디오 세트장인가? 프랑스 문화의 종말, 올림픽 조직위의 무능 드러나.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저와 평소 친분이 있던 프랑스의 최고 주간지는 부정적인 보도를 안 해줘서 위안이 좀 됐죠. 물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곳들은 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올드한 올림픽의 신선한 바람. BTS 진의 성화봉송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 프랑스와 한국의 만남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궁금해. SNS에서 이런 의견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BTS 소속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성화봉송 계획을 세웠죠. 진의 동선, 의상, 그리고 프랑스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 등 모든 것을 세심하게 조율했어요.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커다란 크루아상 선물도 계획했죠.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이번 성화봉송을 통해 전 세계에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동시에 열린 자세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짐했지만 솔직히 많이 불안했어요. 과연 이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성화봉송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결정이 옳았다는 거예요. BTS 진의 참여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리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거든요. SNS 언급량도 늘어났고 후원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남은 건 실제 성화봉송 행사만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성화봉송 당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비협조적이었던 언론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죠. 우리는 최소한으로만 보도할 겁니다. BTS 진에게만 관심이 쏠리면 이게 서울올림픽인지 파리올림픽인지 분간이 안 갈 테니까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한 유명 방송사 기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대형 언론사들도 비슷한 입장이었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파리올림픽은 세계의 관심이 필요했고 또 긍정적인 반응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잖아요. 성화봉송을 앞두고 아주 이른 시간부터 루브르 박물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파가 늘어났어요. 말이 큰일 났어요. 인파가 통제 불능이에요. 현장 책임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바로 루브르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였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세상에나 이게 다 뭐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프랑스어,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들려왔죠. 태극기와 프랑스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모습도 보였고요. 경찰과 협력해 긴급하게 안전대책을 보강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몰린 사람들의 식은땀이 쭉 흘렀어요. 다행히 BTS 팬들이 질서정연하게 행동해줘서 큰 혼란은 없었죠. 드디어 진의 등장 시간. 그 순간 거리가 환호성으로 뒤덮였어요. 함성과 박수 소리가 파리의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진이 성화를 들고 달리기 시작하자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죠. 현장의 열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프랑스 국민들도 관광객들도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진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할 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전달이 끝나자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부끄럽지만 이제껏 파리올림픽 관련 행사를 주관하며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것도 처음,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환호 속에서 행사가 마무리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반대 구호, 많이 본 건 시위대였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말이 우리가 해냈어요. 소셜미디어가 들썩이고 있어요. 외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답니다. 정말 그랬어요. 파리올림픽과 BTS 진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외신들은 앞다투어 이 장면을 보도하고 있었죠. 항상 파리올림픽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들, 일색이었던 곳들이 모두 환호하는 사람들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진을 향한 환호였지만 파리올림픽 타이틀 아래 환호하는 사람들의 영상은 정말 귀한 것이니까요. 미국의 ABC 뉴스와 CNN, CNBC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인도 등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BTS 진의 올림픽 성화 봉송이 문화 외교의 새로운 장이고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며 보도하는 내용들 밑에 댓글도 하나같이 좋은 말들로 가득했죠.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처음에 보도를 하기 어렵겠다고 난색을 표했던 프랑스 언론들도 태도를 바꿨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날 저녁 오래간만에 수면제 없이 푹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각종 지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죠. 올림픽 공식 SNS 계정의 팔로워 수가 하룻밤 사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진이 등장한 영상 조회수는 기존 올림픽 콘텐츠의 10배를 훌쩍 넘었죠. 댓글란에는 전 세계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넘쳐났고 공유 횟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말이 이거 봤어요? 우리 해시태그가 아직도 전 세계 트렌드 1위예요. 동료의 외침에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진짜였습니다. 올림픽의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올림픽 티켓 예매 사이트 접속자 수였어요. 전날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올림픽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였던 언론사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요. 걸려오는 전화와 쏟아지는 이메일이 실감을 하게 해줬죠. 프랑스 언론들에서는 기사는 우리의 결정이 대담했지만 결과적으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TV 뉴스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성화 봉송 현장의 뜨거운 반응을 상세히 다뤘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소개했죠. 특히 젊은 층의 인터뷰가 많았는데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처음으로 올림픽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번엔 꼭 경기장에 가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오후에는 문화부 차관님과 미팅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죠. 그동안 우리의 결정에 비판적이셨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장관님의 표정이 밝았어요. 말이 정말 잘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번 일로 프랑스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나라인지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문화 외교의 새 장을 열었다고 봐요. 장관님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저녁에는 팀 회식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만큼 지치지 말고 남은 시간 조금 더 힘내자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 퇴근길 지하철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엔 올림픽 포스터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 올림픽 포스터를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올림픽에 가장 냉소적이었던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포스터를 뜯고 찢지 않는 것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사실 첫 시작은 팬덤이 큰 아이돌이니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고 또 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줄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의 출발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거나 또 제가 K-팝에 대한 이해도가 깊진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아이돌 거기까지였죠. 그런데 이번 성화봉송을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와 K-팝의 영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세계를 하나로 잇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죠. BTS 진의 성화봉송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몹시 지쳐있던 우리 조직위원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온 응원과 환호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고마운 응원이었어요. 올림픽이 아직 개막전이라 아직도 긴장을 풀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전 세계인의 지지와 응원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화합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성공적으로 파리올림픽을 마치면 한국에 꼭 한번 관광을 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가을이 그렇게 예쁘다는데 가을에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겨울에 눈 내린 강원도를 가보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계절이 가장 예쁜지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해서 한국 여행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한국은 제가 가본 나라 중 최고의 나라예요. 영국의 여행 유튜버가 얼마 전 한국에 첫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니 다른 나라와는 완벽하게 차별화된 한국의 여러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이야기를 보내왔는데요. 다른 나라를 수없이 다녀본 이 유튜버의 눈에는 한국의 어떤 면들이 놀라웠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여행 유튜버 캐롤리나입니다. 원래부터 저는 여행이 취미였는데요. 주변 권유로 여행 유튜버에 도전해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여행 유튜버라며 한국이 처음이라니? 하고 놀라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한국은 예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코로나 이전에 한국행을 계획했는데 미뤄지고 나니 한동안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제 친구인 한국의 여행 유튜버도 함께 만나보려고 했는데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가까스로 시간을 맞추어 결정한 한국행은 기대도 천만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접한 한국은 한국인 여행 유튜버인 제 친구의 이야기와 매체에서 접한 것이 다였거든요. 제 친구는 한국이 제일 재미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정을 넉넉하게 잡으라고. 라고 이야기해줘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증폭됐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아니겠어요? 여기서 제가 다 밝힐 수 없지만 몇몇 나라들은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다가 도리어 실망과 불만만 잔뜩 안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땐 좋아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적도 있죠. 그래서 한국도 혹시 갔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도착하는 순간 싹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이 제가 방문했던 그 어떤 곳보다 크고 쾌적하고 멋졌거든요. 이 정도의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한국은 내 기대대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속도였는데요. 공항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한 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직접 인터넷 속도를 체크해 보았죠. 한국이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빠른지 궁금했어요. 세상에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와이파이 속도는 무려 초당 200MB가 넘어갔죠. 정말 미친 다운로드 속도였어요. 사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공용 와이파이가 이런 미친 속도라니 한국이 정말 유일할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로만 듣던 속도를 확인하고 나서는 너무 놀라서 미친 듯이 이것저것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제가 좀 우스워 보일 수 있겠는데요. 말도 마세요. 한국에서는 광고판에서 5G 광고를 하던데 영국은 말로는 5G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되는 곳은 거의 없고 3G라도 감사한 곳이 많죠.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할 때에는 휴대폰에 전화 신호도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인터넷을 쓴다는 건 느려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와, 그런데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게 있어서 깔끔하고 빠른 나라가 한국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지하철도 쾌적하고 깨끗했죠. 영국 지하철은 당연히 내부에서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데 한국 지하철은 팡팡 터지는 인터넷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한국은 공항 내부를 벗어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또 지하철 안에서도 그 미친 인터넷 속도가 유지된다는 것에 저는 새삼 감탄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영국과 비교만 해도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 다들 무심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던데요. 한국인들은 이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감사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놀라웠죠. 이런 게 일상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끊김없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거니까 사용하실 때마다 늘 감탄하셔야 해요. 이런 나라는 정말 없다고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빠른 인터넷 속도 덕에 수월하게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홍대 입구 쪽에 잡아놓은 숙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 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하철에 타셨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쫙 갈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훈련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약속한 듯이 쫙 흩어지고 무심하게 인터넷을 하던 어떤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노인 공경 사상이구나 싶어 인상적이었죠. 한국을 방문하기 전 들렀던 태국은 좀 반대였거든요. 태국에서는 오래 산 사람이 젊은 사람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하철에 자리가 비면 젊은 사람이 앉거든요.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도 챙기기는 하지만 주로 아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한국의 문화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동방 에이지국으로 불린다고 하던데 이런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낯선 곳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사라지며 마음이 막 풀어질 때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휴대폰을 보며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캐리어를 잡는 거예요. 강도라는 걸 직감했죠. 세상에, 한국은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영국은 길거리에서 휴대폰도 보면 안 되거든요. 정말 낚아채 간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 털리는 건 일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해서 여유있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져 경계심이 다 사라진 틈을 타 공격당했구나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우선 캐리어를 빼앗길 수 없으니 온 힘을 다해 팔에 힘을 주고 제 몸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 웬 여학생이 너무 놀라서 서 있는 거예요. 교복을 입은 걸 보니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 텐데 너무 순진하게 생긴 얼굴이라 이 여학생이 강도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모두 저와 여학생을 쳐다보고 웅성거리는데 여학생이 영어로 제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짐이 너무 많고 무거워 보여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놀라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여긴 한국이죠. 맞아요, 여긴 안전한 한국입니다. 소매치기와 강도가 일상인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요. 저보다 키도 작은 학생이 제가 큰 배낭을 메고 캐리어를 한 손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한 마음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른 탓에 너무 당황했을 텐데 끝까지 도와주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몇 번을 사과했는데 배시시 웃으며 괜찮다고 여행을 잘하라고 해줬고요. 표정은 좀 무뚝뚝한 듯 보여도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던 제 친구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편안하게 한국을 즐기기 시작했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실시간 라이브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 왔다고 하니 구독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신이 나서 제가 숙소에 도착하기까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줬죠. 특히 한국 인터넷이 빠른 건 진짜라고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서 보여줄 땐 실시간 채팅창이 미친 듯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저와 다를 바 없는 반응이었죠. 보세요, 한국인만 빼고 모두 다 이렇게 놀란다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구독자분들께 제가 어디를 가보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지 다양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먹방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백화점에 가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식당에서 백반을 먹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양념치킨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데 밤에 나가서 편의점 먹방을 해주세요. 였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튜버니까 구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밤에 돌아다녀 달라니 제 여행 철칙은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예요. 동행인이 있어도 꺼려지는데 여성 혼자 낯선 국가들을 여행하는데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저녁 6시에서 7시 안쪽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한국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치안이 좋은 건 낮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밤은 어쨌든 다른 나라와 비슷하겠지 싶어 밤에 외출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나가서 편의점을 가라니 난감했지만 우선 고려해보겠다며 억지 웃음을 짓고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이걸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우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 밖에 나갔죠. 한국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치킨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런던에도 한국 치킨을 파는 곳이 있는데 한국에서 먹어보고 싶어서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대로 반반 치킨을 주문했어요. 냄새가 엄청 맛있게 나서 기다리기가 고역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금방 나와줬는데요. 다양한 소스들과 함께 같이 나오더라고요. 예쁜 핑크색의 치킨 무까지 절로 사진을 찍게 되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크로 콕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저보고 무슨 치킨 한 조각에 그렇게 반응하냐고 하시겠죠?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음식 맛없는 거 아시죠? 영국 대표 음식이라고 해봤자 피시앤칩스가 다예요. 생선튀김과 감자튀김인데 그냥 단정적으로 말할게요. 맛없어요. 혹시 영국에 가시거든 영국에서는 쌀국수나 인도커리 같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영국 음식 말고 다른 나라 음식들은 꽤 맛있거든요. 저는 미친듯이 프라이드 치킨 한 입, 양념치킨 한 입을 번갈아 먹으며 고민했습니다. 똑같이 튀긴 건데 왜 한국 치킨은 맛있고 영국의 생선튀김은 그런 맛일까요? 튀김 자체도 맛있는데 소스들을 찍어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서 정말 끝내줬고 같이 나온 치킨 무랑 먹으니 도무지 질릴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마리를 해치웠어요. 원래 남으면 싸가서 나중에 밤에 출출할 때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민망해졌죠. 숙소로 돌아가며 한국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치킨은 정말 멋진 선택이었다며 돌아가기 전날에 한 번 더 먹을 거란 말에 깔깔 웃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것 말고도 다양한 치킨 종류가 있다고 알려주던데 다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전화통화를 하며 걷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느라 저녁을 좀 늦게 먹었어요. 7시쯤 먹었는데 한국의 저녁은 굉장히 생기발랄하더라고요.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밤이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같지 않은데요. 걸어서 다니기에는 을씨년스럽고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구석진 곳이 아닌 대로변에서도 노숙자들이 이불을 깔고 잘 준비도 하죠. 그런데 한국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의 발랄함이 느껴지던데요. 노숙자도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도 보이지 않는 깔끔함 또한 놀라웠고요. 여기에서라면 제 원칙을 깨고 밤 외출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국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숙소에서 잠깐 나와 편의점을 가거나 밤 산책 정도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실제 생활이라면서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하니 언제든 급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나가서 사와도 된다고도 알려줬죠. 영국의 24시간 편의점은 인도나 중동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긴 한데 한국처럼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은 참 편리한 나라예요. 친구가 밤에 편의점을 다녀오는 정도는 괜찮다고도 해줬고 거리 분위기 자체가 다른 나라와는 달라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방 창문으로 바라보니 밤 10시에도 마치 낮 3시 같은 느낌이었던 것도 한몫했죠. 조심스레 나와서 걸어가는데 저만 조심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이었던 것도 한몫했겠지만 토요일 밤에 홍대는 그냥 대낮 같았어요. 다들 편하게 웃고 떠들며 뭔가 먹고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사고 바깥 파라솔 의자에 앉아 시원한 밤 공기를 즐겨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밤 공기를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이 시간을 공유해보고 싶어 다시 한번 라이브를 켰는데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반짝반짝하고 활기 넘치는 밤은 누구나 신기해할 만하죠. 더 놀라웠던 건 편하게 뭔가 먹다가 더 사올 것이 있으면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었죠. 저만 혼자 안절부절하며 어쩌지 하고 있는데 몹시 놀랍게도 아무도 남의 휴대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 한국분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얼굴로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더 사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요. 휴대폰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한국분들은 별걸 가지고 다 놀라네? 라고 하실 텐데요. 외국인인 제가 볼 땐 한국에서의 이런 작은 순간들조차 굉장히 놀랍고 감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선 당연한 것들이 외국에선 당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주 인상적인 한국에서의 첫날은 빠르고 깔끔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인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제 한국 친구와 함께 한국을 즐겼는데요.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즐길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는 제 친구 말이 맞았어요.
친구와 함께 정말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꼭 한번 입어보고 싶어하는 한복도 입어보았습니다. 이날 사진을 100장은 찍은 것 같아요. 북촌 한옥마을에 가서 직접 한복도 입어보고 한옥마을 구경도 했는데요. 한복은 서양식 드레스에 비해 편한데 아름다움은 제일이더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니 기분이 붕붕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사동에 가서 골목 곳곳을 누비며 예쁜 소품도 사고 전통 찻집에 가서 한국식 차와 디저트도 즐겨봤죠. 영국도 차와 디저트가 유명한데 한국의 약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0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사실 한국 여행 중 먹어보았던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어딜 가든 실패가 없었죠. 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영국 음식을 먹다가 한국 음식을 먹으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옷도 예쁘게 만들고 음식도 맛있는 것만 만드는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다른 민족들보다 좋은 게 확실해요. 한국에서 아직 제 일정이 남아서 더 즐겨보면서 인상적인 부분들은 다시 또 사연을 보낼 생각인데요. 지금 계획은 부산도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바닷가를 만나볼 수 있고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흥미롭더라고요. 한국까지 왔는데 서울만 보고 가긴 아깝기도 하고요. 서울 여행을 마치고 부산도 가보는 게 좋을까요? 한국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산을 가봐도 좋을지 또 간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를 가보면 좋을지 알려주신다면 제 여행 일정에 참고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놀라운 점을 이야기할 때 빼먹은 게 있네요. 이번 편지에서 여기까지는 꼭 이야기해야겠어요. 혹시 한국의 수질이 정말 좋다는 것 한국 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 있을 때 제 피부는 원래 좀 거칠고 머릿결도 건조했어요. 여러 가지 화장품을 써봤는데 바뀌는 건 없었죠. 원래 타고난 제 피부나 머릿결이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살았죠. 동남아 쪽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얼굴이 다 뒤집어졌었고요. 수질이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때 샤워기 필터를 가지고 간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유난이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죄송해요. 한국의 물을 겪어보니 한국 사람들이라면 물의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이틀째부터 정말 놀란 게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머릿결 또한 굉장히 부드러워졌거든요. 제 피부가 이렇게까지 좋아져 본 적이 없어요. 제 한국 친구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석회수잖아. 그래서 피부가 건조했을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씻고 나왔을 때 피부가 건조해서 당기는 느낌도 없고 푸석푸석한 느낌도 전혀 없다니. 일단 물을 틀어보았을 때 영국은 회색빛깔의 뿌연 물인데 한국은 정말 맑고 투명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피부가 좋은가 봐요. 건조함이 제 피부 탓이 아니라 수돗물 탓이라니. 한국에 있으면 이런 꿀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가 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해봤지만 기대치를 100%를 넘어 그 이상을 충족시켜준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취향과 맛있는 음식들,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외국인들이 여행하기도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점이 정말 많은 나라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한국의 멋진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제가 부산까지 가보면 좋을지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제 일정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느린 행정과 답답함에 지쳐있다가 우연히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어 한국으로 오게 된 이탈리아 변호사의 이야기와 한국에 여행을 와서 한국의 놀라운 면들을 직접 확인한 영국인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